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정말 지겹도록 마주치는 로고가 하나 있죠? 바로 MLB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어느 거리를 가도 이 모자랑 옷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글로벌 패션 열풍을 만들어낸 숨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로고, 정말 익숙하시죠? 아마 옷장에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야구팀 로고를 아시아 전역을 휩쓰는 거대한 패션 제국으로 만든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거리의 MLB 신화를 만든 주역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특히 중국 시장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그 성공 공식을 낱낱이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같았던 최근 실적의 진짜 의미를 짚어보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FNF의 노력과 미래의 기회, 그리고 리스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체 누가 어떻게 이 MLB 신화를 만들어냈을까요? 패션을 수입하던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서기까지의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FNF라는 회사와 창업자인 김창수 회장입니다. 이분 패션업계에서는 그야말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과거에 베네통이나 시슬리 같은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서 연달아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정말 그의 손을 거치면 어떤 브랜드든 살아난다는 신화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FNF의 30년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정말 극적입니다. 1992년에 작은 수입업체로 시작해서 1997년에 바로 이 MLB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2012년에는 디스커버리까지 성공시키고요. 마침내 2019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아예 글로벌 브랜드를 직접 사들이면서 체급을 완전히 다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FNF 성공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단순한 스포츠 라이센스가 아시아를 뒤흔드는 패션 현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바로 거대한 중국 시장이 있었습니다. FNF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려면 이 라이선스 비즈니스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FNF를 세계적인 셰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MLB 로고나는 아주 유명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빌려와서요. 한국과 중국 젊은이들의 입맛에 딱 맞는 아주 트렌디하고 새로운 패션 요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재료는 빌려왔지만 그걸로 어떤 요리를 만들지는 전적으로 셰프의 몫인 거죠. 이 전략이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45%. 2023년에 FNF가 벌어들인 돈의 거의 절반이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 법인 딱 한 곳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FNF가 대륙을 거의 집어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죠. FNF가 중국에서 펼친 전략은 정말 교과서 같았어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무작정 매장부터 내지 않고 온라인에서 먼저 시장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MLB 로고를 요즘 유행하는 힙한 K-패션 감각으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서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젊은 세대를 정확하게 저격했죠.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톱스타들을 모델로 내세워서 인지도를 단숨에 끌어올렸고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대박이 나니까 그 성공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매장까지 빠르게 늘려나간 겁니다. 정말 치밀했죠? 이렇게 잘 나가는 FNF, 그렇다면 실제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반등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실적의 흐름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면요. 2023년에 매출이 약 2조 원에 육박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죠. 하지만 2024년에는 국내외 여러 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2025년 2분기까지는 다소 부진했지만 바로 다음 분기인 3분기에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2%나 급증하면서 극적인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반등을 이끈 주역은 바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FNF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바로 이 수익성입니다. 24년 실적이 잠시 주춤일 때조차 영업이익률이 20%를 훌쩍 넘었어요.
여러분, 패션 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다는 건요. 웬만한 명품 브랜드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FNF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MLB라는 엄청난 성공, 정말 대단하지만 FNF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만 기댈 순 없다는 걸요. 자칫하면 원히트 원더, 즉 반짝 스타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과연 FNF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엔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FNF 사업의 두 기둥은 MLB와 디스커버리입니다. MLB가 중국을 포함해서 전체 매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돈을 벌어다주는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때 롱패딩 열풍을 이끌었던 디스커버리는 지금은 국내 시장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성장이 다소 정체된 안정적인 기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NF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M&A, 즉 기업 인수였습니다. MLB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죠. 테니스 헤리티지를 가진 세르지오 타키니, 프리미엄 패딩 듀베티카, 스트릿슈즈 수프라 같은 새로운 브랜드들을 사들여서 포트폴리오를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파격적인 행보는요, 바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서 K-팝 아이돌을 직접 만든 겁니다. 패션을 넘어서 K-컬처 전반으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아주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들을 종합해서 FNF의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업은 지금 어떤 기회와 리스크의 교차로에 서 있는 걸까요? 한눈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강력한 브랜드와 압도적인 수익성은 FNF의 확실한 강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의 핵심인 MLB와 중국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건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2027년에 다가올 MLB 라이센스 재계약이라는 회사 전체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과 바로 연결됩니다. 지분 구조를 들여다보면 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창업주와 지주회사가 거의 60%에 가까운 지분으로 아주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바로 국민연금과 VIP 자산운용 같은 우리나라의 큰손,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10%와 7%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관들도 F&F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FNF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요. 2025년에는 태국, 베트남 같은 동남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요. 2026년에는 MLB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까지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정점에는 2027년 MLB 라이센스 갱신과 글로벌 탑10 패션 기업이 되겠다는 아주 원대한 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FNF의 미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FNF의 운명을 좌우할 그야말로 수조 원의 가치가 걸린 질문. 과연 2027년 MLB와의 라이센스 재계약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FNF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